안녕하세요. 디나이차트의 댄입니다. 오늘은 이 매매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피보나치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매를 할 때 피보나치도 여러 가지 있지만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이 도구와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이 도구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밖에 안 써요, 사실.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요 도구부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피보나치라는 도구를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베이스가 됩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엘리엇이 자신의 엘리엇 파동 이론을 설명을 하면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자연의 법칙이다 무슨 얘기하면서 피보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피보나치 도구를 쓴다고 하는 거는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이 베이스로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댓글로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도구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거 언제 쓰는 거냐? 우리가 파동이 이렇게 이제 엘리엇 동영상을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라고 부르는 전진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이제 이 다섯 개의 하나의 파동이 끝나면 하나, 둘, 셋 하는 A, B, C 하고 떨어지는 조종 파동이 나옵니다. 이 상승과 조종의 되돌림 구간들이 있습니다. 되돌림 구간들이 있죠. 여기서 쳤을 때는 이게 되돌림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이 전체가 되돌림일 수도 있겠죠. 이런 되돌림 구간들을 어느 정도까지 되돌리고 그거를 대충 예측을 해서 매매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차트 내에서 이 파동들을 찾아내는 게 쉽진 않아요. 되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만 대충 알아두면 어떨 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꽤 올랐죠. 비트코인이 9월 9일에 9,846부터 이게 쭉 상승형 행보를 하면서 거의 1,600까지 1,580이니까 1,600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숏을 잡을 때 이 파동 되돌림이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피보나치 도구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피보나치 도구는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 지점과 그 파동이 내렸던 저점 구간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쳤을 때는 내가 숏을 치려고 가정을 해보요. 제가 이제 숏을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숏을 치면 가장 좋지만, 여기는 이 파동이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사실 여기가 됩니다. 고점을 때리고 나서 한 파동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을 넘지 못할 때, 당연히 이제 이게 조정파동이 ABC 조정파동일지 1, 2, 3, 4, 5로 하방으로 쭉 빠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리를 구해야 숏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전하죠. 사실은 이런 변곡 자리는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굳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고점을 때리고 파동이 한 파동 내려왔을 때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어디까지 반등하는가를 구할 때 이제 피보나치 도구를 쓰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과 내가 생각하기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 원래 이것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파동의 시작 부분과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 시작된 스타트 지점과 하락 파동의 한 파동이 끝난 그 마무리 구간 저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형들이 완전 초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할게요. 스타트 지점과 마무리 지점을 피보나치 이 되돌림 도구로 떴을 때 이게 조금 이 도구를 클릭을 딱 하면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 스타트 지점을 클릭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점 구간도 딱 클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막 숫자가 써 있습니다. 뭐 0.286, 0.382, 0.5, 뭐 0.618, 0.786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되는 파동의 경우에는 786이나 618 구간에서 되돌림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처음 파동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786과 618 구간에서 파동이 되돌림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여기 볼까요, 그러면? 오늘 좀 슈팅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1430부터 한 150불 150불 정도 슈팅이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엘리엇 파동이 컨펌이 났어요. 이 윗꼬리와 밑꼬리는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는 파동이 끝났음을 알릴 때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올라갈지 뭐 모르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꽝하고 떨어졌어요. 꽝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막 차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여기까지 내릴지 여기까지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고 기다려 보니까 여기 저점이 더 이상 갱신이 되지 않더라. 그러면 일단은 반등을 시작을 하나보다. 그래서 파동이 내린 구간과 파동이 반등을 시작한 구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피보나치 도구를 이제 그때 이제 활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위를 가장 스타트 지점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래 지점 찍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없다고 치자고요. 지금 이 구간은 없어. 차트에 안 나왔어. 근데 이제 내가 선을 그어 놓겠죠. 618 구간과 786 구간에. 그러니까 선을 그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숏자리가 아닌 거니까 당연히 숏을 안 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올라가다가 이 선에 탁 하고 건드리면서 음봉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물론 저와 제 수강생들은 이때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안 했고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숏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방에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시면 돼요.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말하는 숏 그림이라고 하는 숏 그림이 나왔을 때는 파동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으로 파동이 뻗어 내려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숏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피보나치 되돌림 이 선 기준이 없을 때는 되게 애매하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피보나치 구간에서 숏 그림이 나오면 그럼 벌써 조건이 두 개나 완성이 되는 거죠. 첫째,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서 파동이 꺾이더라. 둘째, 그 위치에서 숏 그림이 나오더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숏 진입할 근거가 충분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하고 역지정을 여기로 잡고 홀딩.
여기는 어떨까요? 그래서 한 파동 내려왔어요. 여기는 어떨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번에는 7, 8, 6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여기는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역지정을 여기로 잡아놨어요. 한 파동이 크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데, 여기도 당연히 여기다 그어 놓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7, 8, 6 구간까지 뚫고 올라가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경우도 있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숏을 진입을 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죠? 그럼 또 피보나치 도구를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또 선을 꺼 넣겠지. 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이렇게 나왔고 요 조그만한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또 나올 거니까 당연히 피보나치를 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마침 7, 8, 6 구간에서 또 파동이 꺾이면서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한 이쯤 나왔다 치자고요. 그러면 역시나 이 자리가 숏 자리가 맞구나. 역시나 이 자리가 숏 자리가 맞구나. 지금 벌써 두 번이나 파동이 나왔는데 둘 다 고점을 깨지 못하고 피보나치 자리에서 하방으로 되돌림 자리라고 부르는데 되돌림 자리에서 하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파동이 이 앞에 카운팅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걸 둘째치고 어쨌든 파동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는 팩트다. 그럼 당연히 숏을 쳤으면 홀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내가 잡은 숏의 최소 익절 구간은 어딜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깨야죠. 왜? 이게 한 파동인데 이게 되돌림이 됐으니까 이게 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엘리엇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스타트된 파동이 반등을 했는데 여기까지 반등을 하고 하방으로 파동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무조건 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550에다 숏을 치고 익절을 518에다 잡아놔도 40불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큰 파동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하방으로 빠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 피보나치 도구는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자. 어때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라는 도구는 저는 되게 좀 맹신하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예, 되게 신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오늘자 차트인데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내려서 숏 한번, 여기서부터 내려서 숏 한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숏을 못 쳤어. 또는 여기에 여기가 숏 자리인 거는 같은데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숏 진입을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피보나치 도구를 활용하는데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또 한번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차트에 윗꼬리가 달리고 밑꼬리가 달리고 저점과 고점이 완성이 되면 그냥 일단 한번 피부는 무조건 떠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 거면 당연히 뚫고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네. 이 피보나치 도구라는 거는 뭐 이런 데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쓸 수 있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파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꽝 하고 떨어졌는데 여기서
엘리엇 파동을 또 적용해서 매매를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올라갈 때는 사실 롱 진입하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저점 이렇게 꿰고 내려오면 어떡할 거야. 여기로 역지형을 잡아도,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 보통 전절 역지형을 잡는데 전절의 역지형을 잡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역지형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반등을 하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 자리가